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이 꺼내든 건 바로 1+4 체제, 1+4 체제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원희룡 전 장관,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4명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모두가 절실하게 뛰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5인 체제란 말은 저는 꼭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모두가 열심히 뛸 것이고, 특히 저는 주로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지역의 시민들을 많이 뵐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경험이 대단히 풍부한 베테랑 분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의 힘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선거운동을 하려는 겁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중앙선대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는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윤재욱 4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은 나경원 후보, 경기는 안철수 후보, 인천은 원희룡 후보께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견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윤재욱 원내대표께서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총선에서 중앙선대위 운영 전반을 책임지실 예정입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동작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난색을 표명하셨지만 원내대표님이나 비대위원장님께서 끝까지 설득하셔서 그래도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짠 선대위 체제 이렇습니다. 원내대표인 윤재욱 의원이 총선 운영 전반적으로 담당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특히 방점을 찍은 게 서울 나경원, 인천 원희룡, 경기 안철수 수도권 3인방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돕겠다. 이게 오늘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선대위. 그렇죠. 일단 민주당이 이제 이해찬, 김부겸, 이재명 이 3인 체제로 일단 짜여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혼자만 이제 뛰는 것 같다라는 이제 지적이 있었고 또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약간 비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선대위를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짜고 더군다나 이제 차기 주자급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번 선거에 좀 책임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일단 차기 경쟁을 하는 이런 모멘텀을 좀 만들어야 국민들에게 좀 호소력도 있고 또 흥행 요소도 있다. 이런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구에 출마했던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이 세 사람을 각각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에 일단 선대위원장으로 물론 전체 선대위원장입니다만 예. 여기 지역을 이제 책임을 지우는 거죠. 물론 뭐 이 후보들 지금 아마 다른 지역구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특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인천 지역을 돕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또 선거라는 게 이제 상징적인 면이 있고 또 메시지 전달력 면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을 맡아주면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이 이제 뛰는 그 모양새가 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본인들한테 동기부여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제 본인은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국민의 미래도 담당해야 되니까 예. 전국을 커버한다 그러면 나머지 3명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을 넘어서 경기나 서울이나 인천 이 지역을 좀 담당을 맡겨서 이런 성과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선거 이후를 또 바라보는 그런 측면에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현정 의원 말씀은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세 사람도 본인 지역구에 어쨌든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건 수도권이다. 이걸 국민의힘이 강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수도권에 이제 이 익숙한 인물들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조금의 선거 흥행, 그다음에 이제 이 주자들의 어떤 좀 활발한 어떤 활동들 좀 기대하는 뭐 그런 어떤 다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명의 이제 선대위 체제, 1+4 체제.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가리켜서 이 3명, 4명의 인물들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도 모아봤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승리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저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과 우리 정부의 약속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누구는 허무맹랑한 공약을 하고 말로만 하지만 저희 국민의 힘은 진짜 합니다. 지역 발전을 저희들이 시키겠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진영 싸움, 팬덤 정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공공선이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똘똘 뭉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선거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걱정이 정말 많아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룰 정도입니다. 4명의 몇몇 목소리를 만나봤고요. 조금 전에 한 20분 정도 시간은 지연된 것 같은데 목동시장 상인회와 간담회, 한동훈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저 지역에 출사표 던진 구자랑 변호사, 구자랑 후보와 함께 상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저 목동 전통시장을 찾아서 아마 시민들도 만나고 호흡할 것 같습니다. 양천에서의 행보 얘기도 좀 만나봤고요. 다시 현장 받고 스튜디오 들어오겠습니다. 소정숙 장님, 네. 일단 3인 체제와 5인 체제. 그런데 내막을 좀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에 윤재호, 안철수, 원희룡, 나경원이 지금 뒷받침해 주는 거지.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처럼 정확히는 5인 체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거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른바 한동훈 원톱 체제에 대한 위기 관리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최근에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으로부터 인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한동훈 위원장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예.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게 뭐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당 전체가 움직이는 것들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윤재욱 등등을 붙여서 이제 모양새를 그렇게 뭐 가져간 그런 정도지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을 바라보고 지금 선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수도권 안철수, 나경원 이렇게 쭉 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난 21대 총선 때 5%포인트 안에로 이 승패가 갈린 곳이 전국에 92곳입니다. 그중에 수도권이 64곳이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지역구가 254석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만 그중에서 뭐 한 100석 이상은 이미 어느 정도 그 승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한 110석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승패가 크게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로 여야가 어느 정도 다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승패는 이 수도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물들을 포진을 한 것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현재 이 총선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총선이요 과거와 다른 게 예.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이번 총선이 새로운 인물이 진짜 등장해서 국민적인 바람을 얻는 그런 후보도 없고 그렇다고 정책에 있어서 뭐 판을 움직일 만한 그러한 핵심적인 정책을 내놓는 이런 것도 없고 또 여야가 나름 물갈이를 한다고 했지만 큰 틀에서의 이른바 정치 혁신 측면에서 그렇게 점수를 높게 받고 있지는 못한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분열을 최소화하고 잘 단합시키면서 좋은 정책을 내는 그러니까 혁신은 어차피 어렵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이런 쪽이 이제 이긴다.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쪽으로 가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상대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을 보면서 아마 그런 예. 판단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제 뉴스탑10에서 천안을 찾았던 지원 유세를 갔던 이재명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들을 얘기했다면 공이 오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영등포 방문 욕만 하고 갔던 이재명 대표는 다르다. 집권 여당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이 메시지 중심으로 첫 번째 이슈 살펴봤습니다.